많은 카메라가 우리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JTBC가 왜 잘못을 했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변희재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심의 앞에서 두 번째 이 기자회견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첫 번째는 방통심의위원 여성 한 명이 박 대통령에게 비행기 집사 한번 그 말했을 때 여기서 한번 기자회견 해가지고 바로 쫓아냈습니다. 이번은 두 번째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 건 가지고 방통심의회 인수인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까지 해야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심의 내부 규정상 자신들이 방송을 직접 모니터링해서 거짓 보도가 나오면은 스스로 잡아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JTBC 10월 24일 첫 보도는 최순실의 PC라고 조작을 해서 사실은 자사 JTBC의 PC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이미 손석희 사장이 그걸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즉각 방통심의위는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지난 12월 14일에 각종 JTBC의 조작 보도 관련 방통심의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징계 요청 들어오면은 요청 받자마자 바로 절차 들어가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안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바른언론연대라는 단체가 징계 요청 들어갔습니다. 12월 달에.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심의 안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한 달 안에 징계를 끝내고 좀 일반적으로는 2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징계 절차는 안 들어가서 제가 이번 기자회견하면서 방통심의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탄핵 결과 나온 다음에 심의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이가 없는데 탄핵의 결과와 손석희의 조작이 뭐가 연관됩니까? 아니, 탄핵이 인용된다 해서 조작 보도가 조작이 아닌 겁니까? 방통심의위가 왜 탄핵 결과를 보고 심의하겠다는 겁니까? 벌써 조작을 부활시켜주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징계를 하겠다 이겁니까? 그냥 문자가 방통심의위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박효정 위원장, 조영기 위원, 함기영 위원 평소에 이 감투 쓰기 전에 온갖 보수 자리 나타나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떠들어서 감투를 쓰더니 그 다음날부터 연락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위원장 면담을 잡으려니까 우리 시간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보수 자리에 수없이 와서 그렇게 보수하더니 면담 시간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방송심의에 있으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2달 동안 징계 절차 들어가지 않은 거 명백한 직무유기고 전 솔직히 야당 추천위원들 신경 안 쓰겠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박효정 위원장, 조영기 위원, 함기영 위원 보수파리를 무조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저희 PVP 조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대한민국 최후의 안보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자유평등만 청정실 김정태
요새 애국가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애국심이 자꾸 드러나고 방금도 애국가 부르고 묵념하고 하다 보니까 이 추운 거리에 왜 우리 바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함치고 외치느냐 참으로 처연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멀게 얘기하지 않고도 일제에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지 36년 동안에 우리의 선열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다니면서 참 모습을 하면서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항상 멘트를 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정말 뼈아프게 노력을 해요. 고생 많이 하고 저 광주로 서독에 가서 지하 1000m 밑에서 광주를 하고 또 간호사들이 돈 벌고 우리 대통령은 크레딧이 없어서 에르라르트 서독 수상한테 가서 공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크레딧이 없어, 신용이 없어. 그래서 그 광부와 간호사들의 일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못 빌려갔어요. 정말 춥고 배고팠어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역을 했던 백박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그 양반이 고려대학 나오셔서 국비영학생 1호로 독일을 가셨다. 그 통역을 하셨어요. 내가 이름을 일부러 얘기해요. 배경호 박사인데 그 양반이 지금도 산업기술연구원 원장하고 계시고 저쪽에 우리 쪽에 무슨 조만 타운 같은 걸 만들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6.25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까? 적어도 45만, 50만 원 정도가 핵망을 우리가 지금 걷어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 꼭 하고 싶어. 국립묘지나 등등에 모신 양반이 1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0만 정도의 우리의 선열들이 종북 산하에 피 터지게 터져가지고 유골이 흐트러지면서 이 나라를 지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뭡니까 후배들 언니들이 얼마나 재봉출병으로서 가발을 만들면서 사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정말 사람한테 넘기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이 박효동 이사장님 그때부터 이런 건 제가 잘 알아요. 행복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박근혜 후보 때 국민윤리에 앞장서는 사람, 호수의 대표적인 학자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편안하고 의지가 좀 똘똘한 모양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시기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KBS에 방송을 해서 이인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이인호 박사에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왜 KBS가 이게 뭡니까? 다른 방송은 몰라요. 요새 MBC가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런데 KBS는 우리의 시청자 방송사고가 말입니까? 이 양반 제 대학 5년 선배. 이 양반이 그게 얘기가 잘 안 뽑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한국경제의 정규재 주필이 나와서 저녁에 무슨 발언을 좀 했다고 그 다음날 PD들이 와서 아우 정말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왜 가만두셨습니까? 우리 꿈을 이사장 제도가 KBS를 움직이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인호 선생께서는 러시아 역사 전공하시고 이름 있는 우파 지식인입니다.
러시아 대사도 하고 우리 대통령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저녁에 저 모양으로 좀 말리고 있는데 여기 가만히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속된 말로 월급만 받아먹고 사는 겁니까? 이번에 3년이 됐는데 2년이라고 1년이 남았대요. 1년 동안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까? 차라리 KBS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고 훌륭한 것을 지식인에 마찬가지 논리에서 이 박유정 교수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방송심이 잘 못하고 물러나라는 거야. 거기 아첨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진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충 패브릭 PC의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대부분이 아시죠? 문제는 재판소라는 것도 국민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 아니라 임명된 사람. 임명된 사람이 1600만의 투표를 받은 대통령을 그렇게 엉성한 이유 혐의를 가지고 파면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걸 하려면 그 단의 절차가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특검보다 또 달리 그전에는 여당, 야당, 제3당 여럿이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중에 대통령이 하나 뽑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당은 안 하고 야당만 뽑았잖아요. 이게 야당 특검입니다. 저 특검은 누가 추천한 사람입니까? 국민의당이 추천했어요. 사실상 국민의당 특검이요. 저 사람이는 박지원이다. 모르겠어. 요새 패브릭 PC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꼬리 뻔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개인의 일생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고 그도 이웃이 있는 사람이요. 자식에게 부끄럽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암들을 특검 돌아가는 사람은 나이는 저보다 어린 것 같습니다만 IT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패브릭 PC하면 뒤에 스티커가 붙여있는 것도 잘 모르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 식의 발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오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뭐 발표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질하고 부정을 하고 한번 펴만드는 이런 느낌에게 우리가 탄핵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최순실이가 무기를 한 대목은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처음을 받자인 거예요. 정당하게 해서 저도 받자 말이에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벌어졌던 사건을 왜 사사건건에 대통령이 연결했어요? 말에 하나도 연결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혐의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해야 하는 것이냐? 말씀을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우시니까.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열받는데 뭐가 추워요. 그저께 우연히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가서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또 만났어요. 그래야 되는 냉면 먹고 이거 커피까지 들어갔다는 제가 개인적인 친구가 좀 있으니까 아니 나는 정신이 알기로는 감독도 좋고 스탠포드 대학 박사고 인물도 헌칠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요새 그 JTBC 하는 거 보니까 정신없이 하는데 그게 모르겠어.
물으니까 아니 그 편집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 못했다. 날씨가 저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경찰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얘가 없는 새끼. 아무리 편집권의 독립이라고 할지라도 국기를 흔드는 분이 가만히 있어. 보류! 개입해야지. 잘 안 들려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문제예요. 상상의 안 들려 마이크 크게 하세요. 안 들려. 마이크 좀 크게 하세요. 예, 아니 마이크 마이크 이빨에 올려주세요. 마이크 이빨에 올려주세요. 제가 목표를 좀 보여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우리 동기생이 30명인데 제가 재수가 좋아서 그러는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지 두 사람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삼성장학금을 받고 두 번째는 합춘장학금이 있는데 삼성장학금은 학교를 변제할 뿐만 아니라 하숙비, 생활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합춘장학금은 그냥 학교만 변제하는 건데 내가 삼성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오시더니 야 너 좀 뭐라고 저 종로가 학림다방을 저를 딱 끌고 가더니 하는 얘기가 야 김경재 이 말이 아무리 충분하고 할지라도 어떻게 삼성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 아니 왜 못 받아요? 그거 매판잡으로 하냐? 한참 매판잡으로 여러분 아시죠? 나라의 이익을 외국에 팔아먹는 기업 매판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들의 말을 듣고 제가 그걸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춘장학금 받은 내 친구한테 돌리고 합춘을 제가 받아서 저는 그냥 학교만 변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춥고 배고프고 있죠. 그래서 틈틈이 그 이종민이라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정부 장관하고 있는 친구. 틈틈이 무슨 사건 야 정민아 좀 와라 해서 야 이거 밥값 좀 내. 술값 좀 내. 맨날 내가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삼성과 50년 후에 삼성은 많이 고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삼성이 미국에 의해서 존경받는 부자, 재벌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어요.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본가입니다. 예를 들면 부통령이었던 락펠라는 사람이 제가 뉴욕에서 한 16년 살아 잘 압니다.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요. 렉싱턴 거리 52가 1가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뒤에 어디 비슷하게 있겠죠. 저거 가는 데를 사람이 그래요. 아니 가자요 이러고 지나가요. 그렇게 위험을 느끼지도 않고 일반 사람으로도 존경을 받아요. 왜? 정직하게 돈을 벌어요. 정직하게 많은 사람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회, 부자와 존경받는 사회가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삼성은 많이 바꾸려고 애를 써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자우당거나 삼성이 하는 핸드폰이 뭐니 하는 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상당히 살릴 것도 사실 아닙니까? 진짜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 잡아가고 까목사에 넣으면 독재지의 시간 없어지고 한국에도 흔들리고 그런데 마음대로 잡아서 아웃을 없는 거예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 많아갖고 와서 이거 좀 해라 할 수 없이 주고 돈 주고 하면 줘요. 그보다 더 많은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이해창 전 총리하고 노무현 아들 노건호한테 지금 10만원씩, 10억씩 내가 보수를 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8천억으로 돈을 삼성으로서 받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거두었다. 그 말을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걷지도 않는데 왜 거뒀다 그러냐. 거뒀다는 거하고 압력을 내서 돈을 받아내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고소를
공방을 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쓰기가 곤란하니까 무슨 장학금을 하나 만들어서 8,000원마다 잘 넣어놓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한명숙 총리 하나에 넣어서 거기에서 전부 자기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사가 넣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이거 잘 먹고 잘 먹고 지들 춤추고 파장하고 그 박범수에도 거기서 꽂아놨더라고요. 지나가고 나니까 삼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시오,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세상 지나고 빨리 내놔. 그래서 뺏어가고 갔어요. 3년 동안 자기들이 치치고 부추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 번쩍이요. 자, 여러분에게 양심껏 묻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8천억을 그렇게 지원받아가지고 그때는 물론 삼성의 약점이 있었어요. 전환사채 잘못한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잡혀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좀 살려주셔야 8천억을 준 겁니다. 그거나 지금 여기서 K스포츠니 WK에서 대통령이 아니 뭐 좋은 거 한다는데 돈 있으면 좀 지원하시오 하는 거 기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8천억에서는 한명숙 총리하고 이해찬 총리의 형 이혜진이라는 사람이 함께했다는 거고 여기는 최수준이가 모르겠다는 차이밖에 없죠. 자, 내가 40년 가까이를 김대중을 모셨던 사람이야.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내가 그 양반의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참모예요. 세상이 다 알아. 그런데 대통령 딱 되고 난 날에 북한하고 뭐 하는 건데 제가 밀렸어요. 계속 밀렸어요. 북한에 많이 나오는 여러분 이영장 대체하고 동료동창입니다. 대학 동료동창이고 공군사관학에서 교관도 같이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 친구가 김대중에 차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글 썼죠? 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문제가 된다면은 연평 예전에 우리의 용사가 6명이나 죽었는데 그거 찾아가지 않고 그 다음날 3일 동안 일본으로 월드컵 무대에 간 김대중이에요. 이건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영정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영정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 교수. 내가 차마 그 얘기 못하고 있는데 네가 먼저 해줘서 고맙다. 사람이 평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12시 반까지 전화번호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사를 부르면서 안에서 방으로 가자고 갔어요. 그런데 또 들리는 소리가 대통령께서 혹시 빈대가 있을지 모르니까 방을 전부 체크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유 대통령이 깜짝스럽게 별걸 다 했네.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후에 12시부터 1시 사이까지는 많이 정부가 교착이 되고 복잡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조금 느슨하게 했다고요. 우리 엄마분의 회장도 우리 유튜브 나오죠. 머리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든 그 사만에 사람의 생명에 존엄성을 갖춘 것이 박근혜로 갖다 붙이는 세상에 일어나죠. 맞아요. 꾸준히 옹호하고 나고 어느 정편에 가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참 억울하고 한스러운 것은 배가 기울어지니까 눈치 빠르고 영악하는 단어가 혹시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나가 도망을 쳤는데 얘들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다 구해준 거라 그럼 가만히 앉아있던 애가 배고프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억울해요. 어디야? 몇달 됐네. 이제 갔다 읽으래요. 선생님 만나면 여기. 앵그런
젊은 어린애들의 도로가야. 찢어지기도 힘들어 미국 겁니다.